김세현. 박찬영입니다. 네, 원장님. 네. 오늘 좀 아주 그러니까 특별한 손님이 지금 갑자기 저를 찾아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속담에 뭐 본 김에 뭐 한다 이러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야, 이거 촬영으로 좀 남겨놓고 싶다. 오늘 저희가 마침 또 원장님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안을 했더니 선뜻 저희 스튜디오로 올라와 주셨는데요. 네. 이분은 암으로 2달밖에 살 수 없다는 사형 그런 선고를 어떤, 받으셨네. 정말 안타까운 그 의학적 선고를 받고 나서 두려움 속에 있다가 지금 소생해서 지금 3년째죠. 그렇게 건강히 사시는 이분이신데 한번 네. 직접. 네. 직접 본인 소개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저는 안면도에서 펜션을 운영하고 있는 문정숙입니다. 네. 그 처음에 어떤 암을 언제 진단 받으셨습니까? 저는 2018년도에 갑선성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되었어요. 네. 그때 병원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던가요? 병원에서는 오른쪽에 암이 지금 발견이 됐는데 왼쪽의 림프선에서 전이가 되고 있다. 네. 그래서 희귀병이다. 그러면서 이제 수술을 권유를 했어요. 네. 근데 그때는 시한부 2달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때는 정신이 없으니까 시한부 2달을 받고 나서 수술을 권하게 수술 날짜를 잡고 왔죠. 그게 몇 년도? 2018년도 4월 8일 날짜로 수술 날짜를 잡았고요. 처음 진단은 몇 월 달이었죠? 3월 달입니다. 네네네. 4월 8일 날 수술 날짜를 정했고, 네. 그럼 수술을 하셨나요? 아니요, 수술을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 전신에 전이가 되고 있는데 수술을 어느 부위를 한다는 건지 제가 머릿속에 계산이 안 나왔어요. 네네. 그래서 수술을 안 하겠다고 했더니 사실은 병원에서 저를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럼 어떻게 그 이유는 어떻게 행보가 어땠습니까? 그분들이 여기서 나감과 동시에 당신은 수술 날짜도 없어지고 교수님을 1년 후에나 보게 될 거라고 그리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수술을 그런 상태에서 수술을 결정한다면 제 어느 부위를 수술을 한다 할지라도 2달 시한부밖에 안 준 그 상황에서 수술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네. 그래서 돌아와서 네. 제가 삶을 정리를 하고 있었죠. 네. 이제는 2달밖에 살 수 없다면 병원에서 창문만 수술하고 누워서 삶을 정리할 것인가 아니면 제가 내 삶을 정말 아름답게 정리를 할 것인가 생각하는 중에 제가 펜션으로 돌아와서 제 삶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제 동생을 통해서 뭐 힐링센터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거는 며칠이었습니까? 4월 12일 날 들어갔습니다. 며칠 후에 바로 들어가셨네. 네. 그 힐링센터 생활은 어땠습니까? 힐링센터 생활은 먹는 것이 우선 달랐고요. 네.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했고요. 그러면서 먹는 게 아주 적었어요. 소식을 하게 했고. 네. 예.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 햇빛 쬐는 거 그런 것들을 강요를 받게 됐고 그래도 제 마음은 그런 것들이 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2달밖에 살지 못한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항상 그 죽음이라는 걸 늘 생각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셨네요. 네. 네. 그러니까 하루 지나 이틀 지나 그렇게 그 먹는 거를 절식을 했는데도 제 몸은 달라지지 않아.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어요. 키로수도 안 줄었고 대변 소변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그때 그나마 좀 얻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좀?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거기에서 그 정성도님을 뵙게 됐어요. 근데 그분들은 저하고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고 또 그분들은 제가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그분들도 환자로 왔는데 그분들은 아침 새벽부터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청소를 하고 생활이 저하고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문정숙 님은 상당히 네거티브한 좀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셨고 네. 그분들은 낙천적이고 긍정적이고 봉사적인
네. 그 마음을 가지고 네. 같이 그 생활을 하셨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을 보는 순간 나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같은 병을 가지고 있어도 다르게 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인간적으로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못했던 그동안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부분을 하나씩 그분에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제 몸이 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죠. 마음을 좀 긍정적으로 바꾸는 순간. 네. 네. 이후에 그 긍정적인 마음 상태에서 이제 그 본인 그 마음이 어떻게 달라지던가요? 제가 이제 스트레스라고 하면 우선은 제가 가정적으로 결혼한 후에 가정적으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이거는 개인적이라 얘기하기는 좀 곤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남편으로서 받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기 때문에 내 삶이 그때부터는 완전히 살고 싶지 않은 삶으로 바뀐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거를 누구한테도 표출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군가한테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게 싫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고 살다 보니 속에 계속 스트레스는 쌓여 있었나 봐요. 근데 그분한테 그런 얘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나도 좋은 게 생각이 나고 기쁜 게 생각이 나고 그곳에 그 들꽃이 예뻐 보이는 그런 자연이 순간이 생겼어요. 보이네. 네, 네. 자연이 보이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이분들처럼 살면 살지 않겠나. 그리고 보고 난 그 시점이 제가 2달을 거기서 살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병원에서는 2달 선고를 받았는데 그 힐링센터에서 2개월이 지나도 내가 아직도 안 죽었네? 여기서 되게 본인 스스로 좀 놀라운 거야. 네, 놀라운 정도가 아니고요. 내가 여기 힐링센터에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면서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나가도 살 수 있겠다라는 희망이 생겼어요. 거기서 그거 하나를 배우고 나오셨네. 네.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그 하셨어요? 다음에는 제가 이제 가족들 집에 또 딸 집에 또 여러 곳에 이제 돌아다니는 중에 몸은 더 좋아지지 않았어요. 더 좋아지지 정체기로. 네, 정체기로 있는 중에 그러면서 이제 그곳에서 배운 대로 먹는 거를 절식하게 되고 또 운동을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하게 되고 건강 10원칙의 기준에 따라 사시려고 노력을 하셨네. 네, 거기서 얘기하는 대로 건강 10계명이라는 것이 지금은 제가 알고 있지만 그 전에 저는 종교적으로 그 뉴스타트라는 8가지 법칙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가 실천을 하지 안 하고 살았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하다 보면 달라지겠지 지금처럼 그런데 더 이상 좋아지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 다음 행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다른 힐링 타운을 가게 됐는데 다른 종류의 힐링 타운을? 네, 갔는데 그곳에서는 먹는 거는 정말 너무 잘 먹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화려한 음식을 잘 먹었어요. 먹었는데 그 수치는 더 안 좋아졌어요. 네. 거기는 얼마나 계셨습니까? 거기 4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오래 있었네요. 거기서는 그 희망보다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좋은 것만큼 몸은 더 안 좋아지고 우울하고 그런 상태로 있다가 여기 있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제가 다시 나오셨네. 이제는 제 삶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안면도 펜션으로 오게 됐어요. 집에 와서 이제는 내 삶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중에 제가 그 첫 번째 힐링타운에서 만난 정선두님을 전화통화로 알게 됐는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내가 이렇게 발효된 배양물을 먹었더니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본인이 지금 고혈압, 당뇨, 고지혈 또 여러 가지 병명이 있는 중에 간, 췌장 그 관리 암 대상으로 있었던 분인데 그분이 그런 게 다 좋아졌다고 그러면서 그거를 인체 정화를 하게 되면 나처럼 좋아질 테니 한번 이 발효 배양물을 먹어보는 게 어떻겠냐. 그런데 그때 저는 제가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어요. 1년 동안 힐링타운에 다니면서 쓴 비용과 또 제 몸의 상태가 좋아지지 않는데 희망이 없었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빚을 지면
나중에 제가 혹시라도 잘못될 경우에는 그 민폐잖아요. 네. 그분한테. 네. 그래서 그 인체 정화를 하는데 그 발효 배양물을 먹는데 이거는 조금 값이 비싸다. 그러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좀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고 있다가 그래도 이제는 마지막으로 제가 할 길은 이 길이다 싶어서 제가 우리 딸한테 유서 아닌 유서를 써놨어요. 이 발효 배양물을 내가 먹을 건데 혹시라도 이거를 먹다가 잘못되면 이분한테 유산을 처분할 때 갚아라. 네, 그렇게 하고 요는. 시작을 사실은 했어요. 네. 했는데 네. 하는 동안 한 일주일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 키로수는 38kg였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네에서 다 죽으러 갔다고 소문을 났는데 제가 안면도에 오니까 솔직히 한 사람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정말 이러다가 내가 이 발효 배양물을 먹으면서도 죽겠거니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근데 9일 만에 제가 걸어 다녔고요. 어. 물을 뜨러 주방으로 나올 수 있을 만큼 기어서라도 나왔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한 20일 되니까 제가 바깥 출입도 하게 됐고 한 달 만에 바깥에 나와서 제가 일을 할 정도로 기운이 생겼어요. 키로수는 여전히 38kg지만 기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몸이 좋아진 이런 거를 보면서 희망이 생겼죠. 이제는 네. 모든 게 감사하는 조건으로 돌리게 되고 네. 또 그분을 통해서 매일같이 전화 통화를 받았고 또 그분이 그 발효 배양물을 보낼 때 무슨 책을 2권을 보내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5%는 의사가 고치고 95%는 내 몸이 고친다라는 책을 제가 하루 저녁에 다 봤어요. 근데 그때는 기억력도 없으니까 기억이 없었어요. 네, 봐도 네. 볼 때뿐이고 그렇지만 제가 그거를 또 보고 했을 때 사람이 생활 습관을 바뀌면 살 수 있구나 하는 거를 확실하게 됐죠. 네. 이제 기적적으로 죽음 앞에서 생활한 문정숙님의 리얼한 이제 스토리를 듣고 있는데요. 사실 이 암이라는 게 박사님도 아시겠지만 그냥 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정숙님은 암이 오기까지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 그렇게 몰고 가지 않았나 어떠셨습니까? 그동안 살면서 제가 이제 결혼 이후의 삶이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았고요. 네.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다 보니까 또 경제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을 했어야 했어요. 육체적인 과로도 많았었네요. 네. 그 식사 습관은 좀 어땠습니까?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까 제가 먹는 게 소화가 안 되고 또 소화가 안 되는 만큼 또 먹지를 않다 보니까 또 폭식하게 되고 폭식을 하는 것만도 과다한데 또 간식하게 되고 밥을 안 먹으니까 그냥 간식을 하게 되고 체중도 많이 늘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먹지 않아야 할 술 또 여러 가지를 저희가 폭식으로 많이 하고 밤 야식으로 하다 보니까 키로수가 몇 개월 만에 한 69kg까지 들어갔어요. 20대 때 날씬할 때는 48kg라고 돼 있는데 네. 거의 2배 가까이 몸이 느셨네. 네. 예. 저도 문진표를 그때 당시 몸이 안 좋았을 때 체크한 걸 보니까 소화도 안 좋고 변도 안 좋고 소변도 찔끔찔끔 보고 수면의 질도 안 좋고 수족냉증에 손발저림에 두통, 어지러움, 부종, 답답하고 두근거리고 열뜨고 생리통 뭐 하나 정상적인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결론으로 그냥 암이 온 거지 그냥 암이 온 것은 아니라고 박사님 총평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예. 그 전에 암이 오기 전에는 무슨 또 다른 질환이 예고되지 않았었어요? 암이 오기 전에 제가 20대쯤에 난소 수술을 했어요. 그래요? 난소 수술과 이제 40대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고요. 그 이후에 제가 그 중풍이라고 판정을 받아서 1년 동안 제가 거동을 못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 또 한 번 16년도인가 2016년도인가 그때쯤 또 한 번 제가 또 중풍이라는 그 판정을 받고 제가 반 쪽으로 못 써서
그 지인으로부터 그 침으로 관리를 좀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는 중에 이제 18년도에 제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됐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거 보시면은 20대부터도 좀 몸이 안 좋았었어요. 그렇죠? 호르몬의 문제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순환의 문제가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자궁의 문제가 생겨서 적출을 했고 그 이후엔 중풍이 2번 연달아 올 정도가 됐다면 아, 이분은 여기 쭉 보면 장내 부패가 계속 있었어요. 뱃속에. 그러니까 물이 뿌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변을 제대로 못 보고 냄새가 고약하고 그러니까 소변으로도 뿌연색에 이게 또 나오고 밤에도 막 오줌 누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런 식생활과 숨 쉬는 거, 물 마시는 거, 또 잠자는 거, 특히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게 주야가 바뀌니까 말하자면 바이오리듬의 변화, 그러니까 자율신경의 안정도 안 돼 있고 화까지 막 계속 치밀어 올랐고 집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야말로 이제 질환이 걸리는 그런 몸으로 이미 바뀌었어요, 원장님. 그렇죠? 건강 10원칙의 기준에서 하나도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게 없었다고 봐질 정도로. 그러니까 암 체질이라고 했다. 암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암이 하나 발견됐어. 그러니까 이게 오른쪽 게 그런데 뭐 왼쪽 게 그런데 오른쪽으로 뭐 전이 됐다? 아까 그랬죠? 오른쪽에 이제 암세포가 변형되고 있는데 왼쪽에 림프에서 전이. 그 글로 전이 됐다. 그러니까 이 희귀성이다.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이미 림프 쪽도 여기서 전이 된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전체적인 문제가 같이 왔던 거지. 예, 암은 이제 몸이 견디다 못한 마지막 결과적 현상이지. 그럼요. 예, 암이 이분을 잡아먹은 건 아니라고. 그러니까 갑상선서부터 퍼진 게 아니라 온 몸에 이미 암화되어 가는 그런 몸이었다. 저는 이분 보면서 이 앞전에 이화주님 유방암으로 그렇죠. 그 수술 합병적으로 고생하신 분. 그분도 이 삶의 과정이 비슷했다고 보여지는데. 그분은 이제 다이어트 여러 번 하신 분이죠. 그분과 이분의 차이는 그분은 수술을 하셨고 가슴에 보형물까지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한꺼번에 하다가 수술 합병증 때문에 또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오락가락 하셨다면 이분은 오히려 수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신에 퍼졌다. 그리고 스스로 수술을 거부했다. 이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도 결과적 현상으로 암까지 올 정도면 육신의 독소나 몸이 얼마나 망가져 있겠습니까? 그럼요. 다 막혔죠. 그 상태에서 만약에 수술, 항암, 방사선을 한다? 그거는 그럼요. 그러니까 그 결과는 풀보듯 뻔하고. 그러니까 이화주님 아까 얘기했는데요. 헤어인데 그분보다 더 나빠요. 그분은 고혈압, 당뇨가 좀 있긴 했었어요. 나중에 발견이 됐지만 그런 것들이 빨리 아물지 않아서 고생을 했잖아요. 근데 이분은 다 막혀 있어. 지금 뭐 침으로 관리는 했다지만 이렇게 중풍을 2번 맞을 정도면 얼마나 피가 끈적거리고 피 속에 기름기와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막혀가고 있는 중인데 그거를 수술을 한다? 뭐 어쨌든 본인이 본능적으로 거부한 것 같아요. 왜? 나는 도저히 계속 아팠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전신에 퍼진 암을 어디를 어떻게 수술한다는 그게 의문점을 가진 건 좋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수술을 안 했다는 게 이분의 기적의 첫 번째 동력이었고, 그렇죠. 두 번째는 첫 번째 힐링 센터에서 정성도는이라면 네가티브한 의식의 마음을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중요하죠. 돌렸다. 이게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 번째는 이제 인체 정화를 통해서 전신 대청소 리모델링을 했다. 이 세 가지 과정이 합쳐져서 이런 놀라운 기적의 변화를 일으켰다. 청소뿐만 아니라 생명의 에너지가 들어간 거죠. 발효될 때 나오는 많은 생리 활성 물질 이런 것들이 같이 들어가면서 이제 본인이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생기가 나기 시작하고 체중은 안 늘었는데 생기가 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뭔가 움직이고 싶고 살고 싶고 살 것 같고 뭐 그런 어떤 드라마틱한 얘기를 지금 들려주셨어요. 그 따님한테 쓴 유서는 어떻게 지금 어떻게 했어요? 있습니다. 갖고 있어요? 다음에 그거 한번 일로 좀 카피해서 보내주세요. 자, 2018년 3월 달에 2개월 선고받은 말기암 환자가 지금 살고 계세요. 갈수록 더 건강해지고 있고. 이렇게 몸이 회복되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감사하는 마음이 되면 내 건강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내 하는 일도 사업도 좋은 기운이 와서 잘 되는데 지금
그렇게 어려운 경제 환경도 좋아졌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삶의 질이? 아, 네. 예. 제가 펜션을 예. 그 작년에도 다른 데보다 정말 잘했어요. 근데 올해 코로나잖아요. 네. 근데 올해도 다른 펜션보다는 얼등하게 잘했어요. 아, 그래. 작년에도 코로나를 네. 잘 극복했고, 네. 금년에도 코로나인데도 또 더 잘 됐고. 네, 그래서 야. 제가 그 사실은 그 유서를 써놨지만 예. 그 정성도님에게 그 거를 전부 다 돌려드렸고요. 예. 지금 현재는 제가 이젠 이런 기쁨을 저 혼자만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펜션에 오시는 분들에게 누구든지 한 사람이라도 제가 5% 책과 또 기적에게 책을 저 받은 것만큼 네. 제가 한 사람이라도 더 주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네. 또 그런 얘기를 했을 때 듣는 사람도 있지만 안 듣는 사람도 더 많아요. 그래서 네. 놀러 오는 분이 많잖아요. 아픈 예, 사람도 와요. 아픈 사람도 와요. 그래서 아. 와서 한 달도 쉬었다 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 쉬러 오는구나. 네,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좋아졌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에너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분들에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내가 좋아진 것만큼 그 사람들한테도 도움을 줘야 되겠다. 저도 그 정성도님한테 도움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분한테 그걸 받지 않았더라면 지금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네.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야. 내리사랑이라고 받은 만큼 또 베풀고 이게 아, 선순환인. 이 펜션 가는 분은 정말 행운인 것 같은데. 네. 펜션 이름을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서 조금 아쉽습니다만은 네. 좋은 인연일 거예요. 네. 어쨌든 그 이렇게 기적적으로 생활한 리얼한 얘기 감사했고요. 우리 시청자분한테 그 희망의 메시지 한 말씀 해주시죠. 아, 네. 네. 저같이 이렇게 시한부를 받으신 분들과 또 지금 현재 앓고 계시는 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희망을 놓지 마시고 또 우리 물론 뭐 인체정화 하는 데는 조금 발효배양물을 먹는 데는 돈이 들지만 그래도 그거는 제 인생을 봤을 때 제가 수술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랬을 때 저는 결정장애인처럼 수술을 하면 보험료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그 보험료의 인생에 제 목숨을 걸을 수가 없었기에 수술을 안 했고요. 그리고 난 다음부터는 제가 건강 10계명이라고 하는 우리 생활 습관과 또 섭생 10계명이라는 우리가 잘 먹어야 되는 그런 습관을 바꿨을 때 제 몸이 달라지는 걸 이렇게 알고 확실하기 때문에 우리 이 시청을 하고 계시는 분들 지금까지 삶이 힘들고 어려운 병에 있었다 하지만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 그거를 생각하시고 좀 더 밝은 길을 선택하신다면 또 인체정화를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여러분들도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요. 아주 오늘 뭐 갑자기 찾아온 귀한 손님 때문에 우리 앞으로 더 좋은 그런 에너지가 여러분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여기서 줄이도록 그렇게 네. 하죠. 네.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